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테크 친구 망튜브입니다. 오늘은 강남 가면 부자 된다 제 4편이죠. 1편에서는 아크로 리버파크, 2편에서는 원베일리, 3편에서는 반포 센트럴 자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반포 센트럴 자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반포 르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포 르웰 혹시 아십니까? 네, 가장 연식이 덜 된 반포 신축 단지입니다. 소개 먼저 드리면 롯데건설에서 시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번 편에서는 반포 르웰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반포 르웰의 3가지 장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단점에 대해선 간략하게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포 르웰의 간단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8월 말이죠. 이때 준공이 되었고요. 596세대입니다. 7개 동에 54평부터 47평까지 여러 평형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반포 센트럴 자이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하철 교통 편의시설은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3호선, 7호선, 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죠. 그리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로 진출입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뉴코아 아울렛, 킹스클럽 등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입지, 그러니까 반포 센트럴 자이는 구상가가 그 아파트 앞에 있다고 하였는데, 신세계백화점이 그 구상가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신세계백화점의 수요로서 반포 센트럴 자이와 반포 르웰에 거주하시는 거주민들께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상권을 볼 때 우리가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상가, 구상가가 개발이 안 되어 있다고 상권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와는 상관없는 좀 인근에 있는 유력 상권, 신세계백화점이 근처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아파트 옆에 있는 그 구상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아파트 입지에 대한, 상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내지는 새로운 관점을 주는 그런 단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포 르웰의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약 반포 센트럴 자이보다
비슷하거나 좀 비슷하거나 약간 비싼데 33평 같은 경우에는 30억대 중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거래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40평이 넘어가면 38평 이상이죠. 40평 정도가 되면은 좀 40억대 호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8월 입주 아파트다 보니 거래 사례가 별로 없어서 가격이 이렇다 하고 말씀을 드리긴 애매하지만 반포 센트럴 다이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포 센트럴 다이아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명 학군 초, 중, 고등학교가 옆에 있습니다. 반포 르엘 오른편으로는 반원 초등학교가 있죠. 그러니까 반포 르엘에 거주를 하게 된다면 반원초로 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두 블럭 정도를 더 가면 또 경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아파트들은 좀 단지가 크기 때문에 좀 동이 달라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학교 배정이 달라지는 거는 좀 잘 아실 건데요. 그래서 명문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반포르에 산다면 많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청담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동에 있지만 청담고가 반포레일 근처, 정확히 말하면 한신타워 아파트 근처인데 그 근처로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반포리엘 아파트는 정말 초, 중, 고 다 좀 유명 학군들이 있는 최상의 교육 여건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대치동 쪽을 가서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반포동 잠원동 쪽에 와서 유명 좀 학군을 누리고자 하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반포 리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군을 보고 매매도 괜찮지만 전세로 들어오는 것도 좀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신축이 주는 편안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명 학군 초, 중, 고를 보고 온다면, 만약에 전세로 온다면 그래도 아파트가 20년, 30년 된 아파트보다는 신축이 좀 낫겠죠. 쾌적하고, 그리고 트렌드도 맞고, 상대적으로 노후도 덜 돼 있다 보니까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치동 쪽에 학원가는 몰라도 구형의 그런 좀 오래된 아파트 전세가 너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아예 반포 르엘에 전세로 들어오시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명학군 초중고를 노리고, 두 번째, 유명학군 초중고도 있지만 또 나름 신축의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전세로 그 자녀분이 초중고를 다닐 동안에는 좀 들어왔다가 나중에 빠지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 한강과의 근접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자녀분들 학교 다녀와서 그리고 주말이나 아니면은 하교 후에 좀 같이 여유를 즐기거나 좀 여가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 없이, 특별한 고민할 필요 없이 한강으로 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반포 센트럴자이와 반포 르엘 사이의 그 거리를 한번 보셨죠? 그 거리를 쭉 가면 나중에 한강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보실 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장점, 유명 학군 초중고가 있다. 두 번째 장점, 신축의 편안함을 제공해준다. 세 번째, 한강과의 매우 근접해서 여유로운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또 나머지 장점은 지난번 반포 센트럴자이와 거의 유사하니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난 3편 강남 가면 부자 된다 3편 반포 센트럴자이 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금 단지 세대수가 몇 명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시겠죠? 네. 바로 그 596세대, 그러니까 800세대도 안 됩니다. 596세대고 7개 동인데 이 정도면은 절대 많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세대수가 매우 좀 적고 좀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게 좋다고 하겠, 이런 좀 적은 세대수가 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단지에 사시는 게 추후 가격적인 측면이나 시세 상승 또는 가격 방어력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매라든가 거래라든가 여러 면을 반영을 했을 때, 관리비라든지 여러 면을 고려했을 때 세대수가 596개 되면은 절대 많은 게 아니죠. 그 부분이 좀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리고 나머지는 한간에 또 어떤 분들께서는 강남권에서는 그래도 원펜타스 같이, 아니면 원베일리 같이 삼성 정도 브랜드가 들어와야 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또 소수 의견이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세대수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적다. 이 부분을 한번 전세인지 매매든지 하시려면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망튜브는 여러분의 재테크와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강남권 반포동 잠원동 쪽의 아파트들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전편 강남 가면 부자 된다 1편 아크로리어파크, 2편 원베일리, 3편 반포 센트럴데이를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망튜브는 여러분의 재테크와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